자, 35차시 네. 우리 교과서 120에서 124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의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질의 자성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자석에 붙는 물질과 붙지 않는 물질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크게 보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모든 물질이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반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인력이 작용하는 게 이제 자석에 붙는 물질이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매우 강력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고 그 물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놔두면은 당겨지거나 밀리거나 둘 중에는 하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석을 갖다 댔다가 또 치웠을 때 이 물질이 자기적 성질을 띠는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까지 쳐서 물질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성체의 이 세 가지 종류를 알고 그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처럼 모든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이유는 그 물질을 쪼개고 쪼개서 원자 단위로 쪼갠다 하더라도 원자 하나가 매우 작은 자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물질의 자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성은 이제 자기적 성질을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다. 뭐 이걸 줄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가 자성을 띠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자의 궤도 운동입니다. 자, 전자가 이제 요 방향으로 원운동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류의 방향은 그와 반대 방향인 요 방향이 되겠죠. 그럼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 보면 엄지가 향하는 쪽이 넘버원, 첫 글자로 기억해라 했죠.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니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인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리고 전자의 스핀이라는 물리량 때문에 또 전자 자체가 N극과 S극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제 전자가 표면에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이제 자전을 하게 되면 전류가 마치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쪽이 N극이 되는 이런 전자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해서 전자의 자전을 빗대어서 이제 회전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스핀이라고 물리량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근데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제 전자가 실제로 회전하는 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에 의해서 얘가 가지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 전자의 회전 속도가 뭐 빛의 속도보다 빠른가 뭐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전자가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있어서 N극과 S극이 있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질문을 해 나가면 과학에서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질량 있는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왜 잡아당기냐? 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결국에 막히게 됩니다. 그냥 자연히 규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전자라는 입자가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N극과 S극을 가지는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중에서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원자 하나조차도 전자 하나조차도 N극과 S극이 있기 때문에 요 N극과 S극은요 궁극적으로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극만 있는 물질이라든지 S극만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N극과 S극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그런 물질로, 전하랑은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전하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요 그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요 N극과 S극은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뭐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거의 자체에 대한 방정식이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 중에 하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까먹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자기장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우선 상자성체의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짝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울리, 베타울리에 대해서 살짝 배웠잖아요. 그 원자 내에 갇혀 있는 전자는 몇 가지의 양자수로 대변되는 물리량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한 개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세 개의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방 안에는 최종적으로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N극과 S극이 있다 했잖아요.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개의 전자가 짝을 이루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짝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짝을 지어서 쭉쭉 들어갔는데 하나가 남아가지고 걔는 방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전자들은 이제 N극과 S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적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으면 요 녀석 때문에 원자 한 개가 N극과 S극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 예는 뭐가 있는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원자 하나가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 때문에 N극과 S극이 있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상온이라고 해도 제법 큰 열이 있거든요. 그 열 에너지에서 얘네들이 그 무작위적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자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가져가면요, 즉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 혹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마치 나침반처럼 반응을 해요. 나침반의 N극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쪽은 무슨 극이 돼요? N극과 가까운 쪽은 S극이 되죠. 그리고 S극과 가까운 쪽은 N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성체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인력이 일단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을 치우잖아요. 외부 자기장을 지워주면 다시 열운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무자기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곧 자성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요게 상자성체예요. 반면에 반자성체는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자가 그 방 안에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인 채로 짝을 이루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스핀에 의한 자기장 아니면 거의 겉으로 나타나는 자기적 효과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자성체는 약간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어떤 상태냐 하면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그냥 모든 원자들이 거의 자기장이 없는, 만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얘를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약간 양자역학적 효과에 의해서, 자, 이 말은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얼버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자기우도랑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이 전자기우도를 보면 약간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석이 만드는 자속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그거하고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N극을 가까이 가져가서 외부 자기장이 위쪽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반자성체에 의한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끔 이게 궤도 운동이 약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N극과 가까운 쪽은 같은 극인 N극, S극과 가까운 쪽은 같은 극인 S극이 배열이 되면서 청력이 작용하는 이런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자성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산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체와 금, 구리, 유리, 플라스틱, 물,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반자성체에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실험해 볼 것은 나중에 유리 막대로 실험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볼펜대로 실험해 볼 겁니다. 그러면 자석에 밀리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자석에 밀리는 거 확인하려고 저도 해봤는데요.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더 굉장히 센 자석을 이용해야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가 대표적인 상자성체인데 종이가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나무로 이루어진 연필로도 해봐도 이게 자석에 끌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알루미늄 캔도 자석에 끌려요. 그냥 하면 안 붙이지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하면 자석에 끌립니다. 그래서 상자성체, 방자성체 나중에 실험해 볼 거고요. 강자성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는데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구역, 줄여서 자구라고 합니다. 이 자기구역을 형성합니다. 약간 무리지어서 있습니다. 아까 상자성체는 원자 하나하나가 그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어서 자석이지만 각각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일부 같은 방향끼리 모여가지고 무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다 그 얘네들의 자기장 방향이 이제 요 방향인 거죠.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뭐 철, 코발트, 니켈 같은 녀석인데 그냥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기 구역들이 전부 다 랜덤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방향이 다 똑같지만 그리고 이 안에는 방향이 다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들이 무자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성을 띠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을 다 걸어주잖아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외부 자기장과 비슷한 방향의 자기 구역이 옆에 있는 원자들을 먹어요. 그래서 자기縄張리를 넓힙니다. 자신의 영역을 넓히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넓어진 자기 구역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자성을 띈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석이죠. 자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는 상자성체하고 같은 점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는 건데 차이점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주어도 자석을 찌워도 N극과 S극이 유지되고 있다. 자성이 유지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제가 그림으로 위에 그려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강자성체 혹은 상자성체입니다.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요. N극을 가까이 가져간다고 칩시다. N극과 S극은 분리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럼 N극이 만드는 외부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되죠. 이거를 비외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거든요. 그래서 요 외부 자기장 같은 방향이니까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부에는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인력이 작용한다, 서로 당긴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 자화라는 것은 자기화라고도 하고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체가 내부에 자기장을 띠는 상태가 되는 것, 즉 N극과 S극이 생기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N극과 S극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자성체의 경우에는요, 얘가 반자성체라고 칩시다. 반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요 자석이 만드는 외부 자기장은 이렇게 돼요. 외부. 그럼 반자성체는 그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내부에서는 이쪽 방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이 N극, 자기력선이 들어간 쪽이 S극이니까 얘는 가까운 쪽이 같은 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반자성체는 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고요. 따라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청력이 작용합니다. 근데요, 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중에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였을 때, 즉 자성을 치웠을 때 그 자기적 성질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강자성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자성이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만이 영구자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철, 코발트, 니켈, 네오디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요 물질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루미늄, 종이, 나무가 상자성체고 물, 유리, 탄소가 반자성체고 이런 것은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중에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이한 자성체가 있는데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요. 자, 강자성도 그렇고 상자성도 그렇고 반자성도 그렇고요. 그 자화될 때요, 외부 자기장하고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외부 자기장보다는 약하게 자화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자석, 연구 자석을 만들어 봐서 알 거예요. 이게 클립에다가 자석을 클립에다가 붙여놓고 클립을 자석에다 붙여놓고 오래 놔두면 클립이 자석이 되죠. 근데 그 클립이 원래 자석보다 더 세진 않잖아. 그런데 유일하게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이제 최초로 발견된 초전도체가 뭐냐면 수은이에요.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는데요. 마이스너. 좀 신분이 독특했는데요. 군인이자 과학자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되게 단순한 실험이에요. 금속의 저항을 측정하는데 온도를 달리하면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수은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수은의 온도를 계속 내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269도씨 그래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전도체죠.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 완전 미친 거죠. 이게 전류가 손실 없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는 인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인데요. 이 저항이 0이 되면 아주 강한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센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 주에는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 장치에 초전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MRI 자기공명 영상 장치라든지 토카마 핵융합 과정에서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 1억도나 되는 그 기체를 가둘 수 있는 토카막에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내부 자기장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반자석.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고온일 때는 초전도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저온일 때는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이 내부에는 외부 자기장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상쇄되어서 자기장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자기장이 얘를 감싸는 형국이 되고 그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결국에 초전류라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거든요. 그럼 그 초전류가 이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아가지고 이 자기력선에 갇혀 있는 형태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붕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 같은데 이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스너 효과인데요. 이 마이스너 효과에 의하면 초전도체가 자석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부상 열차에 굉장히 좋죠. 떠 있으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예전에 서술형 낼 때 많이 틀렸죠, 애들이. 마이너스 효과라고 해서 점수가 많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저희 좀 그렇잖아. 이름이 마이스너인데 마이너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마이스너 사람 이름이고요. 이게 자기부상열차 같은데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제 자성체 이용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자성체가 이용되는 예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전자석이에요.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으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강자성체에 의한 자기장이 더해져서 자석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석을 쓸 때는 보통 그 코일 안에 강자성체를 집어넣어서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각종 자석의 강자성체가 이용되죠. 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이 하드디스크 뜯어본 적 있어요? 저는 뜯어봤는데 한번 심심하면 뜯어보십시오. 그럼 요게 보이는데 요 부분이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고 요 끝에 헤드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을 자화시킵니다. 근데 얘는 강자성체니까 그 흔적이 남게 되죠. 그러면 정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기록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흔적이 남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이제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화라는 원리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정보를 쓸 때는요. 그 읽을 때는 자 보세요.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방향이 안 바뀌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은 여기에 이제 그 자기장의 변화가 여기에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유도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진법으로 이 정보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의 원리로는 이제 전류주의 자기장도 있고 전자기 유도도 있고 그리고 자화시키는 것도 있고 다양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읽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회전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 회전하는 속도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읽고 쓰는 속도가 이제 더 이상 거의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SD라고 하죠. 이건 HDD라고 하고요. 그 SSDD가 이제 정기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녀석이거든요. USB를 비롯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중에서도 C 드라이브, 요새는 이제 컴퓨터가 C 드라이브는 SSD, D 드라이브는 HDD 이렇게 쓰죠. 대용량은 이걸로 저장하고요. 근데 SSD는 그 빠른 대신에 용량이 얘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정기적 방식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물리적으로 회전 안 해도 되어가지고 이거 다 물리적이죠. 예. 역학적으로 회전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SSD라서. 그래서 SSD는 조용해요. 이게 회전하는 모터가 없거든요. 근데 HDD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소리가 좀 더 소음이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강자성체가 이용되는 PC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왜 안 풀었지? 자, 문제가 있네요, 참. 자,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강자성체 X가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화된 모습을 나는 가의 X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Y에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자기장 모습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일단 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 보세요. 그러니까 엄지가 어디를 향하죠? 오른쪽을 향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는 자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요 내부에서는 요 방향이 되잖아요.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요 A 쪽이 N극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에 가져갔잖아요. 그럼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가까운 쪽이 반대극이 되고 먼 쪽이 같은 N극이 되겠죠. 근데 얘가 자성이 세겠어요? 얘가 세겠어요? 둘 다 얘네요. X가 세겠어요? Y가 세겠어요? X가 더 세죠. 왜냐면 얘는 요 녀석에 의해서 자화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셉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되 이쪽이 더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있는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요 단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입니다. 2024년 7월 고3학년 평가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D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넣어 자기화시킨다. 표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그림의 A에서 D 중 두 자성체를 가까이 했을 때 자성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자기력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는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하나 따져가 볼게요. 자, AB 사이에 미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AB 중에 최소한 하나는 반자성체, 하나는 강자성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AC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럼 AC 중에 최소한 하나는 강자성체이고 나머지 하나는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상자성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하면 A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자성체여야 됩니다. A는 강 이렇게 되겠고요. B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반자성체가 확실합니다. B는 반자성체예요. B는 반자성체예요. B하고 D 사이에 미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럼 D는 뭐예요? 강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C는 강자성체는 아니에요. 상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죠. 상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인데 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C는 뭐가 되겠어요? 상자성체가 됩니다. 그럼 얘는 상자성체하고 강자성체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요?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다 이딴식입니다. 얘는 강강이죠. 강강이면 이제 반대극으로 하면 또 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 있죠. 뭐 미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A는 강자성체이다. 맞죠? 맞습니다. 기역은 당기는 힘 맞고요. 그 다음에 D는 강자성체니까 강자성체는 하드디스크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니 D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이건 물질의 자성을 비유하는 실험인데 나중에 실험 시간에 해볼 건데 이거 자석 가루인데 얘네들이 원자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열 진동에 의해서 이건 자성을 띠지 않는 거고요. 근데 외부 자기장 하면 이거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자화된 상태가 유지되어서
이게 붙는 강자 상체를 비워. 그래서 이건 자석 하나하나가 이제 뭐 자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석 가루.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볼펜 대예요. 안에 이제 심은 다 뺐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은 사실 자석 가까이 가면 붙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게 실제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잘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균형을 잡은 다음에 자석의 요 넓은 면이 자기장이 센 부분이거든요. 넓은 면의 요 끝을 최대한 요 끝에 맞춰서 이 돌림 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바깥쪽에 하면 얘가 이게 접촉에 의해서 밀린 게 아니고 실제로 밀립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반자성체거든요. 방금 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종이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근데 유리막대 이게 좀 실험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정말 잘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돌아가게끔 잘 세팅한 다음에 요 끝을 이제 요 면이 자기장이 센 부분에 제가 이쪽 안쪽으로 좀 집어넣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요 끝을 맞추는 게 좋아요. 이게 최대한 그래야 힘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가 반대쪽에서 친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실제로 밀립니다. 그래서 유리도 대표적인 반자성체거든요. 그리고 흑연 탄소 같은 경우에 또 반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연필심을 샤프심을 이렇게 쪼개 놓고 이렇게 이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 바닥이거든요. 그냥 얘가 이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당겨지는 샤프심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코팅된 물질이 상자성체겠죠. 그래서 약간 좀 고급 샤프심 같은 게 당겨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 아마 그거 다른 물질로 코팅이 되어서 그게 아마 상자성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루미늄 캠팽이. 뭐야? 얘 문제 안 풀었네. 문제 풀어야 되겠네. 다시 돌아가서 풀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마저 보고 젊은 시절 제 손이고요. 굵죠. 이때 3D 프린터가 없어서 이게 뭐 이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요 3D 프린터로 지금 만들어서 좀 더 고급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회전한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면 요 알루미늄 캔이 자석 갖다 내면 딱 붙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가 상자성체거든요. 알루미늄이. 그래서 반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